착하면 대학 가냐? 착한 것만으로 대학 가긴 어렵지만 안 착하면 대학 못 가냐? 네, 가기 어렵을 수도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애가 뭐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발표도 잘하고 친구가 잘 어울리고 이런 말이 하나도 안 써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나쁘다는 말은 안 써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주 내성적인 학생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기본이 표현이거든요, 발표.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2028 대입 개편을 비롯해서 고교학점제, 정시, 수시, 통합 논의 등 교육 정책에 변화가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진로 진학 분야에 오랜 경험과 해안을 쌓은 전문가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요즘 사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는 애 진동섭입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무슨요?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또 책도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원장님. 부르면 활발해지고요. 안 네. 부르면 활발해지지 않죠. 학종시대라는 말이 좀 낯선데 낯선 부모님도 있으실 텐데 학종시대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 이런 신간을 출간하셨어요. 동작경제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그 운영자가 제 후배인데 저한테 글을 매달 써달라고 매주 써서 4년 썼어요. 강연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질문해 주셨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이나 쓰다 보니까 230회나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글 중에 좋은 것들을 추려서 예,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일단은 학종시대라는 말부터 좀 풀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학종시대는 어떤 의미셨을까요? 학력고사 시대는 교과서 문제풀이 중심이잖아요. 교과서만 하면 됐던 시대. 네. 근데 이제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은 교과서 밖의 세상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지? 근데 그걸 바로잡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능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네. 수능도 역시 문제풀이에요. 보기가 있고. 결론은. 네. 4개 중에 고르는 것에서 5개 중에 고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과서 밖에서도 시험 문제가 난다. 그것 말고는 역시 폐쇄적인 거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진짜 할 수 있게 시킬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발을 할까?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된 거죠. 2008년부터 네.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 입학사정관제가 좀 더 운영이 되다가 네. 본격적으로 2011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회 체험활동, 교회 수상 이런 것들을 안 쓰고 2013, 14년 입시부터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좋은 점은 그 학생이 자기가 개념 원리를 잘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연습을 한 결과를 보고 이 학생이 능력이 있구나 하고 대학에서 뽑는 거죠.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15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2028 대입 얘기하면서 5단계로 내신 평가가 되고 그다음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미적분 2를 안 보고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을 안 보게 되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 과학의 물화생지와 미적2를 했는지를 보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들은 정시에도 학생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형에 종합 전형 요소가 들어가 버리는 전망이에요. 네, 수시랑 정시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미 이제 정시 입시에서는 서울대, 연고대가 학생부 평가를 하고 있고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훨씬 많은 대학이 한 10개 대학 정도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방식으로 앞으로 점점 갈 거다.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경쟁을 완화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쟁을 완화하는 방법이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표현한 학종시대를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을 좀 도와준다. 어떤 부분을 가장 유념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보기가 있는 문제에서 답을 맞췄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학교에서 끌어가는 대로 공부를 따라가세요. 첫째는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학습 결손이 없이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교육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학생이 배웠으면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은 말로 하거나 글로 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뭔가 배웠어. 생태계라는 걸 배웠어. 그럼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탐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탐구 활동 어딨냐면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어요. 이거 알아보자. 이거 해보자. 뭐 같이 해보자. 뭐 돌아가면서 발표해보자. 다른 친구가 발표한 거 평가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활동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뇌 구조로 변한다, 성장한다 이거죠. 그 다음 선생님이 내주는 뭐 과제나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네가 더 알아봐라. 더 알아봐라. 더 알아보는 자체가 성찰이라는 대목에 있어요. 네네. 개념 원리와 교과 지식을 잘 안다. 네. 이게 이제 이해 단계고. 예, 첫 번째 단계.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 탐구 주제는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발표를 한다. 발표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데 어려운 점 뭐였고, 하다가 궁금한 점 뭐였고, 안 되는 건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단계를 성찰이라고 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안 써 있지만, 네네. 면접할 때는 꼭 물어봐요. 탐구를 했대. 예. 탐구 왜 했니? 하는데 뭐 어려운 점 없었냐? 결과는 괜찮았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그렇겠죠. 앞으로 뭐 더 하고 싶은 게 뭐 있었어? 근데 더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 와서 공부할 게 없잖아. 안 뽑겠죠. 아, 그렇네요. 예, 예. 아무리 더 하고 싶은 게 똑똑해도.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탐구 활동한 것 중에 자기가 선택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여기를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묻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수능 세대인 분들이 너무 많고 또는 학력고사 세대인 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수능에 대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알려주세요. 수능 점수가 소수점일 때도 있었어요. 뭐 1.6, 1.8, 2.0, 2.3 뭐 이렇게 점수 점이 달려가지고 400점 만점에 소수점까지 있으면 4,000 계급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을 떼버리고 정수로 하겠다. 학교 시험은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 100점 만점의 원점수면은 만약에 80점 이상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면 100부터 80까지 20개의 구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범위 안에 10명을 선발해야 될 때 10명의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100m 달리기를 하면 한 줄로 쭉 들어오는데 그게 쿼터 차이만큼 변별이 생기는 변별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라톤 할 때는 마지막 구간에서만 제가 우승이고 준우승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뛸 때는 선두 그룹, 2위 그룹, 3위 그룹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합전형을 하게 되면 굳이 1등 안 해도 돼. 그죠? 1위 그룹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2위 그룹 안에 들어서 평가를 받았는데 면접을 잘 봐서 1위 그룹으로 갔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이 누그러지는데 오해하는 건 뭐냐 하면 1등급이 아닌 성적이 한 개라도 있으면 대학 못 간다. 인서울 못 한다. 대학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남들이 다 배우는 과목 그것을 들었어. 그러니까 뭐 사회문화를 90명의 학생이 들었는데 경제를 10명의 학생이 들었어. 근데 10명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10명이야. 그래서 거기서 5등 했어. 3등급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1등급인 애와 여기 어려운 과목 선택해서 3등급인 학생 중에 누가 더 우수할까? 도전적이고 꿈이 있는 학생일까요? 3등급인 학생이 꿈이 있잖아요. 그럼 3등급 뽑겠어요? 1등급 뽑겠어요? 대학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3등급을 뽑죠. 결과적으로는 생기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량적인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크신 것 같아요. 가만히 되는데 이제 지금 올해는 2025년 입학생의 얘기고 그리고 다 공통과목이거든요. 공통과목에서 2등급을 했어. 그러면 뭐 30%,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구나. 근데 사실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뭐 상위 15개 대학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닌 건 맞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다음에 가면서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하는 열의가 생기고 뭔가 노력의 방향이 보이고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죠.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경쟁에서 완전 낙오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금 상위 30%쯤 되는 학생이 수능 보면 얼마나 할까요? 10% 안에 드나요? 안 들어요. 나중에 한 방에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종 시대에서
어떻게 그럼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는 게 유리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목에는 서울대라고 했지만 예. 뭐 서울대가 아니라 경쟁이 있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달인 대학도 워낙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대학은 가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심을 당하죠. 우리 대학에 등록하면 잘해줄게. 근데 경쟁 있는 대학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는 끝이 있다. 네. 그 이상의 대학이나 대학원은 끝이 없죠. 끝이 어디냐 하면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는 그 일반고에서 잘하는 수준, 네. 수학 잘하고는 미적분 2까지 잘하는 수준, 네. 혹은 기하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기하를 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물리화학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 예. 일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예.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물리 2, 화학 2 이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하, 양자, 뭐 역학과 에너지, 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물리화학인데, 생지보다 물화가 애들이 더 어렵다고 하죠. 서울대가 정원의 3분의 2가 이공계예요. 3분의 1이 인문사회계고요. 예. 얼마 안 돼요. 다른 대학은 반반 정도 아니에요? 예, 비슷하죠. 인문계가 반반쯤 예, 예, 되죠. 예. 서울대는 특별히 서울대는 이공계 이과 쪽이라고 얘기하는 오. 그쪽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서울대 간다 그러면은 미적 2를 배워야 되는 학과가 예. 3분의 2가 뭐야? 훨씬 더 많아요. 네.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어렵죠. 아예 근데 어렵죠. 문제는 이제 거기가 공부의 끝이고요. 음. 뭐 과학고나 뭐 영재학교나 아니면 외고에서 배우는 그런 그 깊이 들어가는 예. 과목은 대학 가서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네. 모든 학생들이 거기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잘하면 된다. 네.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는 태도에 있고 태도에 있고. 하나는 학습에 있잖아요. 네. 공부하는 태도와 실제로 공부를 하는 능력, 어느 정도의 공부하는 역량. 능력. 예.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다음 뭐 사회 잘하고 화학 잘하고 예. 그밖에 배경 지식이 많고 뭐 그런 것. 예. 그다음에 이제 태도라는 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죠. 네.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은 뭔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있어. 얘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얘가 이걸 알고 싶어 하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 나머지는 인성적 태도죠. 뭐 예. 협력학습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기적이고 예.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예. 쟤는 왜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대학의 물을 흐려놓나 하는 네, 미꾸라지가 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안 뽑았으면 좋겠다. 어. 착하면 대학 가냐? 착한 것만으로 대학 가긴 어렵지만 안 착하면 대학 못 가냐? 네,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애가 뭐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발표도 잘하고 친구가 잘 어울리고 이런 말이 하나도 안 써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 나쁘다는 말은 안 써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가 학종 시대에는 그거 평이 왜 알 수 이러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학생들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소극적인 학생, 아주 내성적인 학생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기본이 표현이거든요. 발표한다. 네.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표현하는 아이들을 예. 원하는 시대다. 네. 큰 축이 태도와 학습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6가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태도, 두 번째는 습관과 실천력, 세 번째는 전략이었고요. 네 번째는 자기주도 공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섯 번째는 입시의 방향성. 하나가 더 있네요. 다섯 번째를 제가 여섯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부모의 동반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게 첫 번째가 태도셨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학 가는데 공부 잘하는 것만 신경 써야지 태도까지 신경 써야 되냐?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가 그 창의적인 사람인데,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태도예요.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진로를 스스로. 도전적인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은 공부거든요. 뭐 폭넓은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100명인 학교에서 뭐 15명이 지원 의고 과목을 선택했어. 성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할 거야. 이런 적극적인 태도, 도전적인 태도를 대학은 원해요. 우리나라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 2002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니까 벌써 20년 넘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다음 2015년 이후에는 과목 선택이 계속 중요했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뒤에 과목 선택을 좀 더 강조했고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 때는 더 강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과목 선택을 학생이 하고 싶어도 그 과목을 학교가 개설을 못해. 숫자가 적거나 그러면. 예컨대 영어
청해가 있고 영어 독해가 있어. 근데 학생들이 영어 듣기 쪽, 영어 회화 쪽은 선택을 조금 하고 영어 독해는 많이 했어. 그럼 예, 합쳐 그냥 하나로. 그런데 2015 때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선택 주는 게 가능해졌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온라인도 자연스럽게 그렇네요. 수업이 가능해졌잖아요. 물꼬가 터졌네요. 선택할 수 지금은 있는.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학생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원하지 않았으면 그 과목을 도전 안 했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대로 가라. 요즘엔 또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원장님이 책에서 진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과목 선택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실까요? 근데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컨대 건축학과 가려면 기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모님 수준에서 지금은 아세요. 다 부모는 대학 다녔으니까. 경제과 가려면 미적투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알잖아요. 경제 수학 해야 되고 해야죠. 경제 수학 예. 하려면 미적투 해야 된다. 컴퓨터공학과 가려면 미적투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지. 의대 가려면 물리학이 필요할까요? 거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예. 생형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리 왜 하지? 예. 이번에 경희대학교에서 안내 자료 냈는데 뭐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계 양자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네. 어쨌든 물리학은 기본적으로는 해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 8월까지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 안내를 하도록 네. 그렇게 교육부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일괄 수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 할 때 잘 듣는다. 두 번째, 좀 불리할 것 같아도 공부할 건 한다. 성적이 나쁘면 그래도 도피한 것보단 낫다. 그래서 정 안 하겠으면 빼버려라. 네. 그 대신 진로가 달라진다. 내가 컴퓨터학과 갈 건데요. 그러면 전자계 양자는 해야 될 것 같고 역학과 에너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미적투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기하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되면 하고 확률과 통계는 수능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할 거고 그다음 이제 정보를 또 얻어야 되죠.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해야 돼요. 그냥. 교과 내용을 보면 위계가 낮아서 미적투까지 가면 굳이 인공지능 수학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해라. 근데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예. 과목 선택 안내를 할 때 1번 잘 듣는다. 2번 도전한다. 예. 그게 다죠. 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선택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고민하는 건 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전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진학을 생각했던 게 애초에 좀 달라질 때 좀 마이너스가 안 되려면 원장님이 또 유명하신 게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경험치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전공이 달라질 때는 되게 쉬운 공부에서 어려운 공부로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려운 공부인데 쉬운 공부로 가죠. 어려운 공부에서 쉬운 공부 네네. 쪽으로 달라지거나 아니면 평행이동을 하든가. 수학의 미적투나 기하, 그 다음에 물리화학을 안 하던 학생이 그쪽이 필요한 쪽으로 전공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학생이 진로를 바꿨을 때 불리한 쪽이 별로 없어요. 의대 가려고 하다가 컴퓨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의대 가려고 했으니까 물리학 했잖아. 그 3학년 1학기나 그 뒤에 네네. 물리2에서 네네. 전자계 양자 하나 하면 되고 네. 그죠? 의대 가려고 했으니까 미적투 했을 거 아니야. 네네.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할 거 아니야. 의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뭐 불리한 게 없잖아. 그냥 가. 그죠? 하나도 불리한 게 없어요. 진로가 문제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니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파악하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이름하여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뭐 내가 그 법 쪽에 있으면서도 뭐 의사도 하고 싶고 컴퓨터 전문가도 되고 싶고 능력 있으면 해라. 근데 해야 되는 공부의 기본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고에서 배우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 그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세계사, 세계시민과지리, 윤리와 사상 이런 사회 과목의 몇 과목,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분 2, 영어와 국어는 잘하면 돼. 굳이 외고에서 배우는 과목 이런 네네. 과목까지 배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는 예. 내가 과학을 무슨 쪽으로 선택할까가 진로의 전부예요. 1번 물리를 할까? 안 해. 그러면 물리가 빠져있는 다른 영역이거든. 그럼 화생지잖아요. 근데 화생지를 3개를 해야 되는 데는 없어. 화생을 하거나 생지를 하거나 예, 뭐 예. 화지를 하거나 예, 이렇게 예. 되잖아요. 예. 화학과 생명과학을 했어요. 그러면 화학과 생명과학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뭐 약학 계열. 의대는 물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의대는 잘 그리고,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은 해당되고 식품 공학은 해당이 안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농생대에서는 물리가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나 진로는 그쪽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자기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배울 과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배울 과목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것은 공부할 수 있고 이것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 분야가 네가 좋아하는 분야가 너의 진로 방향에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면 되죠. 원장님이랑 말씀을 평소에도 이렇게 나누면 워낙 심플하게 어려운 질문도 심플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원장님이랑 말씀 나누면 서울대 가는 게 너무 쉬워지는 듯한 느낌이. 뭐 세상은 원래 단순해요.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느낀 부모님이 있다면 로드맵을 심플하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딱 알려주신다면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이 저한테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뭐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뭔지를 골라 읽으셔야 되는데 고르는 기준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그런 것들이 기준이긴 한데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대충 보시고 네. 아 이게 판단의 기준은 이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게 다른 데 있다면 또 다른 거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로 기준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 교육과정 만들 때, 대학 입시제도 만들 때 참여를 하셨으니까. 같이 연구팀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제도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 학교의 생각, 대학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도 이어질 학종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